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트윙크스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다소 민감한 주제이지만 한국에서는 왜 여자를 사회적 약자로 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는 여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많은데 몇 가지 예를 들면 기업의 여성할당제, 여성전용 주차장, 지하철의 여성 전용 칸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소방, 군인을 채용할 때에도 체력 기준이 남자보다 더 낮았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 여성의 경제적 지원도 논의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힘과 체력 등 신체 능력이 낮을 수는 있지만 여자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공교육 및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지능이나 인지 능력이 더 낮거나 팔다리, 시청각 등의 신체적 장애를 겪는 것도 아닌데 마치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할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추가로 외국에서는 사회가 여자를 대하는 태도나 한국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아니, 여자분들은 기분 안 나빠요? 자신들을 약자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기분 안 나쁩니까? 왜냐하면 뭔가 어떤 취업의 기회나 참여의 기회를 다 줬단 말이에요. 이젠 남자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약자라고 배려받는 것 자체가 기분 안 나쁩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무시하나? 우리도 똑같이 교육받았는데 왜 자꾸 배려해 주려고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된 게 배려해주니까 더 배려받기를 원해. 안 그래요?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여자분들 착각을 하시는 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여자분들한테 많이 퍼주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인정하는데 여자분들은 정작 인정을 안 해. 아니, 객관적으로 많이 퍼주고 있다니까. 제도적으로. 퍼주고 있는데 이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받아내려고 그래.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일본도 그랬고 딴 나라도 그랬어요. 뭐 영국이나 아니면 뉴질랜드 이런 나라도 그랬어요. 여자한테 다 퍼주니까 어떻게 돼? 사회가 비정상이 돼버려요. 마탱이 가버립니다. 좀 우리나라도 약간 마탱이 가버렸죠. 자신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무턱대고 이것저것 많이 배려하고 권리를 해줬더니 권리를 쥐어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이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원인이냐 하면 그런 겁니다. 여자분들이 살면서 건국 이래 대한민국 땅에서 한 번도 책임을 져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는 항상 책임과 의무를 기본 모토로 잡았습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국방을 책임져야 되고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본 모토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고 어머니한테 들었고 선생님한테 들었고 주변 어른들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근데 여자분들은 이런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무턱대고 요구하는 게 얼마나 사회에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부작용 많이 초래하고 있어. 예를 들어 기업의 여성할당제는 엄청난 배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엄청나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자분들? 이게 왜 양보하는 거냐면 기업들은 압니다. 여자분들이 별로 회사에서 해주는 게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오너들은. 그동안 많은 직원들을 써면서 여자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회사 입장에서 이익을 준다거나
기여를 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왜 할당제를 왜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요? 이걸 안 넣으면 여자분들이 정상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회사에서 뭔가 그만큼의 기대와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당제를 써가지고 강제로 일정 비율 맞춰가지고 뽑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신들이 들어가서 잘했으면, 정상적인 경쟁을 뚫었으면, 그리고 들어가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말 안 나오고 남자는 똑같이 경쟁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회사에 뭔가 많은 이익을 만들어주면 기업들이 알아서 여자를 뽑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이 왜 여자를 안 뽑으려고 할까? 뽑아봤자 말만 많고 시끄럽기만 하고 손은 손대로 많이 가고 해주는 건 별로 없고 바라는 건 엄청 많은데 그거를 기업들이 그동안 많은 사례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괜히 뽑아줘봐야 돈만 들고 이것저것 해달라는 거 많고 해달라는 거 많은데 막상 회사에서 해주는 건 없고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을 안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당제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 할당제 들어간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자신들이 할당제 때문에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할당제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들어가서 회사에서 잘 적응해야 되는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괜히 할당제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색안경을 낍니다. 할당제 들어간 사람들은 일을 못할 것이다.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많을 것이다는 이미지가 박혀버렸어요. 아니 자신들이 원래 같은 못 들어가는 것을 할당제를 통해 들어가게 해줬잖아. 그러면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에서 이렇게 신경 쓰줄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해달라, 더 챙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경제도 어려운데. 아니 이게 봐봐. 이런 제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이거 언제까지 유지할 것 같아요? 그거 아셔야 돼.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리를 추구한다고. 실리. 기업들은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실리를 추구합니다. 실리가 뭐냐면 실제 이익. 우리 회사에 뭔가 실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그건 남자가 될까요? 여자가 될까요? 남자가 됩니다. 실리를 추구하면 쓸데없는 인원들을 내보내겠죠. 회사에 뭔가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보내겠죠. 그럼 냉정하게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안타깝게도 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운더리도 풀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회사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할당제냐. 가뜩이나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그럼 이거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점점 여자분들 취업문은 좁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객관적으로 여자분들 그거 아셔야 돼. 오히려 이런 제도 때문에 여자분들의 어떤 취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은 여자들을 안 쓰려고 그래요. 말 많고 탈 많으니까 안 쓰려고 그래요. 일반 기업들도 할당제가 아니면 아예 안 뽑으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 어디 가서 일할 겁니까? 어떻게 일할 거예요? 그동안 여자분들을 잘해가지고 써준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 써준 건데 워낙에 뽑아주고 나서 말이 많으니까 이제 기업도 지친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남자 여자 차이는요. 그냥 신체적인 어떤 체력이나 힘의 차이지 그 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교육을 똑같이 다 듣습니다. 공부도 다 하고. 대학도 다 나와요. 여자라고 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정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잖아요. 기업도 예전처럼 돈을 많이 못 쓰는데 이 와중에도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런 행태가 전 세계적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퍼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만행들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국제적인 망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는요, 뭔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해외에서 관심이 높은 나라예요. 왜냐? 전 세계적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출산율 바닥이지. 거기다가 법을 꺼져가고 있지. 땅덩어리는 전부 집값은 비싸지. 뭔가 해외에서 어떤 토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왜냐? 이 땅덩어리로 좁은 나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가지겠습니까? 가지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잘 만드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가면 갈수록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취업시장에서 불리해지고, 연애 결혼 시장에서도 안 좋아지고, 국제적으로 가도 이미지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우리나라 안에서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벗어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것저것 해달라, 챙겨달라, 만들어달라, 이러면요, 그게 오히려 자충서가 돼가지고, 본인들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겁니다. 오히려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것저것 해달라고 졸랐을까? 그냥 지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꾸 해달라고 졸랐을까? 상황도 안 좋은데. 왜 남자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졸랐을까? 결혼 시장에서, 연애 시장에서. 왜 이것저것 자꾸 해줘야 된다고 자꾸 우리의 이기심을 발휘했을까? 왜 그분이 떠났을까? 지난날을 후회하게 될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이 와중에 때를 쓰고 있으니까. 정말 상황이 안 좋다니까요, 대한민국이. 경제가 안 좋다니까요. 나라 사정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와중에 떼 써가지고 되겠냐고요. 애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 여자분들이 하고 있는 게 좀 국제망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망신. 연애, 결혼,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제도에 있어서. 본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다른 나라 여자들도 편들어주기 힘들어요. 정말로.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고두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시장이 더 안 좋아지고, 뭔가 연애 결혼하기 어렵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취업 자리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내가 왜 그렇게 대도 안 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을까? 감나라 배나를 했을까를 떠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떠올리면 뭐합니까? 이미 배는 떠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생각보다 여자분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
불이익을 안 받아들는데 많이 받았어요. 비단 이 취업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 연애 시장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어. 왜 그 부분을 생각 못 할까요? 한쪽이 이득을 취하면 한쪽은 손해를 보잖아요. 여자가 이득을 보면 남자가 손해를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득을 취하니까 자꾸 남자가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못 느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 보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득 보는 게 있으면 양보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받기만 하고 해주는 건 없어. 그렇게 하면 결국 돌아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본인들한테 와요. 자, 사자성어 중에 물급필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급필만.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단어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사물은 그 흙에 돌아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일정 궤도를 넘어가서 한계치에 봉착하면 다시 이전 사회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과도기를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이것저것 요구한 게 부메랑처럼 나한테 넘어오는 거야. 내가 이것저것 많이 바라고 비정상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이미 임계점이 도달했고 더 이상 이제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겠죠. 내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 내가 그동안 행동했던 것들이 다 나한테 오겠죠. 이거 감당할 준비 돼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전의 결혼 문화는 이제 돌아가기 힘들고요. 앞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행동했던 것들을 이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책임져야 돼요. 비정상적으로 행동했으면 비정상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이 책임이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왜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나 비정상을 많이 행동했는지를 그동안 책임으로 많이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비정상적인 행동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됩니다. 너무 갈 때까지 가버렸어. 너무 좀 심했어요. 좀 나라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억지는 피우지 마시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살아갈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주제를 주신 트윙크스타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